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여기 지금 사진과 이름이 있습니다. 네, 이분을 저는 잘 모릅니다. 네, 이분도 저를 잘 모릅니다. 네, 근데 왜 가졌냐? 네, 이분 사진을 하나 재밌어가지고 여러분과 같이 보려고요. 네, 바로 이건데요. 네, 이탈리아 북쪽에 있는 어떤 사진입니다. 여기 등반가들 28분이 올라가서 네, 올라갈 때의 포즈를 동시에 보여주고 있죠. 네, 한 명씩 이렇게 차근차근 올라가는 게 아니라 대부분 다 직각으로 네, 돼 있죠. 일단 뭐 그걸 떠나서 예쁘죠. 자, 이것은 우리 수업과 오늘 할 수업과 네, 아무런 연관성이 없습니다. 네, 그러면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함부로 빌려오면 안 되니까 이렇게 양심에 따라서 지우고요. 자, 사실 뭐 아무런 상관이 없다. 이것은 사실 함부로 말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세상에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상관 있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이에요. 자, 오늘 할 것은 자, 이것은 이제 여러분 이제 학교 수업하고는 큰 상관이 없죠. 뭐 다른 것도 여러 개 그런 게 있었지만 영어 특히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쓸 때는 어떻게 썼어요? 그렇죠. 얘는 k는 1부터 n까지 k의 제곱분의 1을 다 더하라는 함수죠. 네, 다 더하면 뭐가 나오느냐? 뭐 해보면 뭐가 되겠어? 처음에 k가 1까지만 하면 그때는 1이죠. 2까지만 하면 1 더하기 4분의 1이고 네, 3까지 하면 1 더하기 4분의 1 더하기 9분의 1 뭐 이런 식으로 가죠. 네, 이렇게 하면 이게 지금 점점 이 부분이 줄고 있으니까 네, 줄고 있으니까 얘가 어떤 수로 수렴할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어쨌든 간에 늘고 있으니까 점점 점증할 수 있죠. 네. 그래서 얘가 어떤 수 하나로 수렴할지 아니면 계속 발산해 가지고 무한대로 점점 커질지 그건 아직 몰라요. 아무도 모르죠. 우리 옛날에 이건 봤잖아요. 뭐 1분의 1, 뭐 더하기 2분의 1, 3분의 1 같은 경우는 어떤 수로 수렴하지 않죠. 그래서 얘는 더하면 더할수록 이게 n이 아니라 무한대까지 더하면 더할수록 점점 더 커지기만 하죠. 네, 한마디로 얘는 이런 식으로 천천히 증가하지만 계속 증가해요. 계속 이런 식으로. 그렇다면 얘도 점점 계속 증가할 텐데 뭘 못 넘고 결국 여기서 이렇게 될 것인가? 바로 여기에 우리의 관심이죠. 얘는 지금부터 300년 전에 네, 스위스의 바젤에서 그 베르놀리라는 유명한 사람이 있죠. 그 한 가문이 다 수학자였는데 그분이 엄청 유명한 사람이었는데 그분도 못 풀고 네, 유럽에 있는 수학자들한테 한번 풀어봐라. 우리 한번 같이 풀자. 이렇게 했는데 몇십 년 동안 나타나지 않았죠. 아무도. 그때 혜성처럼 나타난 새파란 젊은이가 있었으니 그 사람이 바로 오일러였습니다. 오일러가 얘를 이렇게 답하죠. 파이의 제곱을 6으로 나눈 수라고. 네. 그 당시는 아직도 네, 우리도 그랬지만 파이가 유리수인지 무리수인지도 모를 때예요. 얘는 원주율이죠. 갑자기 원주율의 제곱을 6으로 나누는 게 갑자기 왜 튀어나오는지 전혀 짐작할 수 없죠. 근데 놀랍게도 오일러는 얘를 바로 요거의 도움을 받아서 풀어요. 뭐냐? 전혀 상관이 없을 것처럼 보이는 네, 사인 제곱분의 x 우리가 예전에 나왔었죠? 네, 한동안 다뤘었죠. 얘의 도움을 받아서 풉니다. 그 과정을 지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오일러도 그 당시에는 엄밀하게 증명한 건 아니었고 우리도 그거보다 더 심플하게 더 단순하게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혹시 어느 부분이 의심이 생긴다면 여러분이 한번 그 부분을 파고들기 바랍니다. 자, 먼저 이렇게 해볼게요. 왜 이거 생각했는지는 함부로 말할 수 없죠. 자, 오일러는 어쨌든 모든 문제를 삼각함수나 로그 함수로 가져가서 풀기를 아주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얘들이 배우고 다루기는 어렵지만 일단 손에 익숙해지면 굉장히 좋죠. 왜냐하면 그렇죠. 로그나 우리 그동안 해봤지만 로그나 삼각함수는 엄청나게 많은 형태로 모양을 바꾸죠. 네, 굉장히 많이 바꿨잖아요. 그래서 자유자재로 우리가 모양을 바꾸면서 가지고 놀 수 있어요. 좋아요. 이렇게 한 게 바로 뭐예요? 사인 함수를 다항 근사로 표시한 거죠. 그런데 오른쪽,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항은 근이 뭐예요? 그렇죠. 플러스 마이너스 파이, 네, 플러스 마이너스 2파이
플러스 마이너스 3파이 네, 이렇게 해서 계속 가서 네, 플러스 마이너스 n파이 어떤 정수에 대해서도 0이 나오죠. 집어넣으면. 그렇죠. 이래도 될 때마다 바로 여기 다 됐으니까. 네. 그렇다면 이게 두 개가 같다 그랬으니까 오른쪽도 이게 들어가는 이게 근인 다항일 거예요. 물론 무한 다항이라는 게 지금 아직은 문제긴 하죠. 네. 얘가 들어가서 근이 된다는 소리는 무슨 소리냐? 네. 바로 얘를 잠시 x로 묶어서 분배로 해서 1-3팩토리얼 분의 x 3승 더하기 뭐 이렇게 쭉 쓰겠죠. 3승이 아니라 제곱으로 쓰겠죠. 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네. 이렇게 하고 나면 근이 네, 바로 이게 근이어야 되니까 네, 잠시 얘를 잠깐요. 정리해 두기 위해서 sin x분의 x는 네, 이렇게 써질 거고 이게 바로 근이어야 되니까 얘를 반영하면 이 부분이 그러니까 요것만 반영했으면 지금 요걸 조정한 게 아니에요. 요거는 일단 그대로 두고 네, 여기에 근인 다항을 써보면 이게 근인 다항은 이렇게 써지죠. x의 제곱 마이너스 파이의 제곱 x의 제곱 마이너스 2파이의 제곱의 제곱 x의 제곱 마이너스 3파이의 가로의 제곱의 제곱 뭐 이런 식으로 써지겠죠. 왜냐하면 이게 바로 이때 만약 요것만 있다면 근이 파이하고 플러스 마이너스 파이죠. 요것만 있다면 플러스 마이너스 2파이가 근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죠. 그런데 이렇게만 표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뭐가 있느냐?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1 마이너스 파이의 제곱분의 x제곱. 자, 얘는 최고차항부터 써주는 경우고 얘는 상수항, 그러니까 낮은 항부터 써주기죠. 네, 1 마이너스 x의 제곱 마이너스 2파이의 가로의 제곱 뭐 이렇게 써주는 거죠. 네, 1 마이너스 x의 제곱 네, 3파이의 가로의 제곱 뭐 이런 식으로 쭉 써줘도 되죠. 물론 이 앞에 계수를 나중에 통일하기 위해서 이 부분에다가 아직은 요걸 써줘야 되죠. 어떤 상수를 조정하는 게 있어야 되죠. 아직은. 좋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돼요? 자, 여기다 넣어보세요. 여기다가 파이나 마이너스 파이 집어넣으면 0 나오죠. 네, 2파이나 마이너스 2파이 집어넣으면 0 나오죠.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도 표현되죠. 자, 요거 C를 상수를 조정해 줘야 되는데 상수 조정은 그다지 어렵지 않죠. 왜냐하면 X가 0에 수렴할 때 얘는 1이잖아요. 그때 얘는 뭐가 돼요? 그렇지, 얘는 0되고 그래서 결국 다 1만 남죠. 모든 곱셈에 있는 항들이 다 1만 남아요. 그래서 1 곱하기 C죠. 그래서 얘는 C는 1이어야 되죠. 됐죠? 결국 C는 1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그냥 안 써도 되죠. 한마디로 네, 이제 정리하면 바로 얘는 얘다 라고 쓸 수 있다는 거죠. 여기에 도달했죠. 좋아요. 이제 얘를 아이고 이게 갑자기 무슨 일입니까? 네. 얘를 좀 줄여서 이쪽에 두고 네, 얘 날이 필요하니까요. 좋아요. 이제 얘를 좀 정리해서 보죠. 자, 이제 이 다항을 곱셈을 하면 뭐가 되겠어요? 네, 곱셈을 하면 이런 식으로 되겠죠. 뭐 우리 잘 모르겠지만 상수항은 일단 1일 거예요. 왜냐하면 1만 더 곱하면서 됐으니까 뽑아서 하면은 그 다음에 1차 항은 없죠. 예, 그 다음에 2차 항은 뭐겠어요? 2차 항의 상수는 그렇죠. 바로 2차 항의 상수는 어떻게 나와요? 네, 이렇게 나오죠. 요거 하고 바로 이 항하고 1만 곱해지는 것들이죠. 그래서 2차 항의 상수는 최소한 얘는 나오죠. 일단 마이너스로 파이의 제곱분의 1이 나오죠. 그 다음에 또 뭐 나와요? 네, 그 다음에 가능한 것은 이제 요거다고 1만 곱해지는 것들이죠. 그래서 여기서 항이 2파이의 제곱이 나오죠. 2파이의 제곱분의 1 이런 식으로 나오죠. 당연히 그 다음에 3파이의 제곱분의 1이 나오고 네, 이런 식으로 쭉 가겠죠. 무한히 계속. 물론 여기에 또 더하기 해서 x의 4승의 개수도 있고 x의 6승의 개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한테는 지금 요건 잠시 찾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관심이 이거거든요. 네. 자, 이제 비교해 보세요. 비교하면
네, 비교해서 네, 요거를 일단 정리해 놓으면 네, 어디 갔나요? 이건데요. 제가 요걸 남겼어야 되는데 좋아요. x분의 sin x는 1 마이너스 3 팩토리얼 분의 x제곱 이렇게 가죠. 지금 뒷부분이. 자, 얘와 얘도 이거고 얘도 이거예요. 그렇다면 요 둘은 같죠. 같아야 되죠. 모든 x에 대해서 항상 같아야 되죠. 그래서 결론은 2차항의 계수는 이거고 여기서 2차항의 계수는 이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3 팩토리얼은 파이의 제곱분의 1로 묶으면 네, 마이너스에 바로 여기서 이게 나오죠. 네, k의 제곱분의 1 네, k는 1부터 무한대까지가 나오죠. 계수를 비교한 거죠. 그렇다면 결국 뭐가 돼요? 우리 찾고 싶었던 이거는 결국 자 이거 덧셈 바뀌고 파이의 제곱이 이렇게 양쪽에 파이의 제곱 곱하면 얘가 파이의 제곱이 되죠. 그렇죠? 그 다음 얘는 지워버리고 네. 끝났죠? 6분의 파이의 제곱 나왔어요. 끝. 네, 너무 싱겁게 끝나버렸죠? 네, 싱거울 정도로. 그렇지만 그 메꾼 혹시 비었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여러분이 여러분 날카로운 시선으로 그걸 찾아내고 네, 그것만 해도 상당히 의미가 있는 일이죠. 찾아내고 한번 탐구까지 해보면 더 좋죠. 오일러는 자신이 했던 이 방식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문제가 있다는 걸 알고 있어가지고 어떻게 해봤느냐? 네, 이걸 진짜로 한번 계산을 해봤죠. 뭐냐면 진짜로 1 더하기 네, 4분의 1 더하기 9분의 1 더하기 그 다음에 16분의 1 이렇게 계속 더해가는 거예요. 네, 계속 더해가서 진짜로 네, 파이의 제곱분의 6하고 비교를 해본 거죠. 네, 파이의 제곱분의 6하고 비교를 해봐요. 오일러가 파이에 대해서 쓴 수는 네, 그 당시에는 계산기가 없었다는 사실을 네, 명심하세요. 네, 3.141593 상당한 정확성이죠. 엄청나게 지금 정밀한데 요거를 작업해서 나눠서 얘가 6.1.644934 정도 된다. 이렇게 간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일단 여기까지 계산했죠. 네, 그 다음에 요걸 계산하기 시작해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 계산하면 1.25 네, 여기까지 계산했더니 1.361 뭐 어쩌고저쩌고 가요. 여기까지 계산하면 1.4 여러분 계산기가 있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 스스로 해보면 더 좋지만 네, 최소한 계산기로는 한번 해보세요. 네, 어떤 속도로 얘가 지금 다가가고 있는지. 그 다음에 여기까지 보면 네, 1.46361 뭐 이런 식으로 갑니다. 네, 서서히 다가가고 있긴 하죠. 근데 얘를 넘어서서 진짜로 계속 커질 것인지 아닐 것인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오일러는 계속 계산하죠. 계속. 네, 그래서 결국 자신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조금 더 확정을 하죠. 틀리지 않았을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여기서 흥미로운 거 하나가 뭐냐면 바로 여러분들이 이 수를 한번 반드시 계산해 보기 바랍니다. 이 수에 뭐가 나오는지. 네, 이 수만 일단 계산해 보세요. 네, 그 다음에 거기까지는 최소한 더 해보세요. 진짜로 얼마나 나오는지. 자, 오일러는 이것만 가지고 한번 테스트를 해본 게 아니에요. 자기가 했던 이 불안한 증명을 네, 일단은 증명은 확실히 맞진 않았지만 일단 최소한 이걸 통해서 자신이 틀리진 않았을 것이라는 것, 이 사실, 다시 말해서 파이의 제곱을 6으로 나눈 것과 나눈 것이 틀리진 않았을 것이라는 것을 일단은 어느 정도 믿음을 가져요. 또 있어요. 뭐냐면 똑같은 방식으로 이제는 이것도 하죠. 네, 이제 2의 4승분의 1, 네, 3의 4승분의 1 이렇게 해서 쭉 더하죠. 얘를 더하죠. 네, 다시 말해서 네, k의 4승분의 1을 다 더하는 거죠. k는 1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그렇죠. 무한대까지를 다 더해봐요. 방금 썼던 그 방식, 근과 계수와 관계를 이용한 네, 그다음 삼각함수를 이용해서 다시 한번 풀죠. 그랬더니 이번에는 그렇게 풀었더니 이게 나와요. 뜻밖에도 전혀 예상치 못한 수죠. 그렇지만 상당히 어떤 패턴이 있게 나오죠. 이번에 파이의 4승이 나오면서 그러면
본인이 틀렸을 리가 없다. 네. 얘를 인수분해하면 얘는 2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5죠. 6은 2 곱하기 3이었고 여기서 이제 뭔가 희망을 얻죠. 본인이 틀리지 않았을 것이라고 다시 한번 믿음을 더 가져요. 게다가 이것도 해요. 네, 1분의 1 더하기 더하기가 아니고 네, 빼기 4분의 이거 제가 왜 이러죠? 네. 3분의 1 네, 더하기 5분의 1 네, 빼기 7분의 1 요것도 해봐요. 요거는 이미 라이프니츠가 풀어놨던 거죠. 라이프니츠뿐 아니고 라이프니츠 선배나 이런 사람들이 이미 그 당시에 알려진 사실이었어요. 요거는 뭐였냐면 얘는 그냥 원주율을 그 원의 단위원이 반지름 1인 원의 넓이의 반 4분의 1이다. 사실은 밝혀졌어요. 얘가 굉장히 느리게 수렴하긴 하지만 어쨌든 이거대로 밝혀졌거든요. 근데 본인의 방식으로 요것도 풀어내죠. 근각계수와 관계와 삼각함수를 이용한 근각계수와 관계, 삼각함수를 이용해서 이걸 풀어냅니다. 결국 맞은 거죠. 본인이 틀렸을 가능성이 이제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증명이 불안하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점점 세월이 흘러도 오일러 같은 천재도 그걸 다시 다듬고 또 다듬고 또 다듬어서 결국 점점 더 완성된 버전으로 내죠. 그래서 그게 바로 놀랍게도 얘를 증명하는데 바로 이 문제를 풀어서 오일러는 이제 새파란 젊은이였지만 유럽의 가장 유명한 수학자로 바뀌는 거죠. 이렇게 되는 이게 제곱. 물론 얘를 증명하는 거 다른 방법도 있을 거예요. 당연히 있죠. 근데 바로 이 다리를 놔주는 게 뭐냐? 바로 이거였다는 거예요. sin x. 이것. 어때 좀 마음에 들었나요? 이거랑 연관해서 하나만 더 이야기해보면 뭐가 있냐? 하나가 아니라 몇 개만 더 이야기해보면 6분의 파이 제곱 실제로 지금 이제 현대 컴퓨터로 계산해보면 이렇게 나와요. 이런 식으로 계속 가겠죠. 그 다음에 얘를 어떤 사람이 100만짜리까지 컴퓨터에다가 100만까지 100만까지 만까지 자리를 더해보죠. 그랬더니 여기서 나오면서 7번째 자리에서 틀려져요. 뭐 당연히 틀릴 수 있죠. 그러니까 7번째가 얼만큼 정밀한 수인지를 알겠죠. 아직도 얘를 향해 당하고 있는 거죠. 점점. 근데 놀라운 것은 이게 아니었어요. 이걸 컴퓨터로 쭉 펼쳐놔 봤더니 그 다음에 여기 0, 6, 8, 4, 8까지가 다시 같아요. 갑자기 또 8, 4, 8 같게 나오는 거예요. 놀랍게도. 그 다음에 이게 2고 이게 7이고 다시 한참 다시 갔다가 다시 달라지는 현상이 나오게 되는 걸 발견해요. 어떤 사람이 컴퓨터로. 이상한 일이었죠. 자, 계산을 더해보면 다시 한동안 다시 또 갔습니다. 한동안 다시 갔다가 또 한 번 또 틀려져요. 여기서. 그 다음에 또 같아졌다가 또 틀려졌다 이렇게 돼요. 이 사람이 여기에 주목하게 되죠. 이게 무슨 일이야 하면서 그래서 이걸 탐구를 하죠. 당연히.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유까지 밝혀내죠. 그 다음에 놀랍게도 이 차이도 패턴이 있게 나옵니다. 무질서하게 차이가 나는 게 아니고 바로 그 현상을 밝혀내요. 논문은 상당히 읽기 어렵습니다만 결국은 밝혀내요. 놀라운 일이죠. 그 다음 또 하나 이야기하면 얘랑 연관해서 파이의 제곱을 6을 파이의 제곱으로 나누면 이 수가 이게 뭔지 알아요? 이게 뭐의 확률이냐면 우리가 어떤 자연수들이 막 있잖아요. 자연수들의 세계라고 해봐요. 이 자연수에서 아무거나 두 개를 끄집어냈을 때 얘가 서로 소일, 다시 말해서 서로 약수가 아닐, 서로 소일, 그러니까 공통 약수를 갖지 않는 서로 소인 확률이에요. 놀랍죠? 그렇기 때문에 오일러 지금 300년, 250년 정도 지난 그 오일러를 지금도 우리는 못 잊고 기리고 그러는 겁니다. 수학의 모차르트라는 별명도 붙여주고. 근데 뭐 이야기는 한도 끝도 재밌는 이야기는 한도 끝도 없고 갈수록 재밌어지지만 오늘 여기서 끊어야겠네요. 감사합니다.